오늘의 특별 게스트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 해맨 스님 모실 텐데요. 해맨 스님은 쓰는 책마다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제가 해맨 스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제 책도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만나 뵀더니 마음치유센터를 지금 또 하고 계시잖아요. 또 덴마크도 갔다 오시고 또 저랑 강연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오늘 흔쾌히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이 소중한 시간 자리했습니다. 스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연구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누구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내가.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 내 스스로가 되고 싶어 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이제 더불어서 또 다른 나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남의 나, 남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길 바라는 그 나가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나가 항상 나의 나와 남의 나가 들어와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조율을 하고 어느 때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이 나의 나가 되게 약해요. 내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고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을 잘 얘기를 못할 뿐더러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좀 칭찬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획일적인 어떤 틀 안에다가 아이를 경쟁으로 몰아넣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 스스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의 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남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남의 눈치를. 그래서 남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나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안 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나는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애들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스님, 요번에도 임용고사 또 떨어졌어요, 스님. 아니 뭐 무슨 고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고시가 무슨 고시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몇 번째입니까? 그랬더니 요번이 세 번째.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골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계속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로 힘들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러던 애들 볼 때마다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승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스님의 길도 생각해봐라. 네. 스님은 되자마자 정규직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자르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스님이라고 대접받는다. 뭐 명예퇴직 이런 거 없다 막 이러면서 꼬시는데 그리고 또 요새는 뭐예요, 빈절도 많아요. 이제 가만 갈수록 주지도 할 수 있다, 사찰 경영도 한다 막 이러면서 너 공부하고 싶으면 은사사님이 유학도 보내준다 막 하여간 별의별 얘기 다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나의 나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의 나의 목소리를 자꾸 그쪽으로 귀 기울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들 기준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 걸 따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직업들이 경쟁률이 센 거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님 되는 건 경쟁률 엄청 낮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막 그냥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맨날 실패자로 살아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정말로. 예. 빨리 불가로 들어와. 그러면은 일단 먹여주고 재워줘요. 예. 예. 입혀주고, 예. 의식주가 해결이 돼버려. 예. 그래서 이제 농담입니다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직업이 3만 가지예요. 3만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00가지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얀 종이를 주고 한번 그 아는 직업을 다 적어봐라. 그러면은 300가지 이상을 적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300개 이상 아는 직업을 적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그 10,000가지나 되는 엄청나게 그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들을 이제 스스로가 찾아내려고 그러면, 즉 나의 소리가 더 잘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남의 나도 중요해요. 예. 남의 나의 소리를 완전히 안 들으면은, 예,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게. 예.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 그냥 끝끝내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쁨을 좀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율을 해줘야 돼, 조율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의 나가 잘 들으려고 그러면 일단 놀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쉬어야 됩니다. 예,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별의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일단 놀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오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1년 쉬잖아요. 맞죠? 예,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게 놀면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좀 그 생각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여유,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자기 몸과의 연결감을 다시 회복하고 자연과의 연결감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노력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이제 마음치유학교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인사동에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왜 만들었냐면은 이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좋게 좀 회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맨날 1등이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러나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저는 되게 힘들고 괴로운 순간 있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있을 때, 그것을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어떻든 그것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가족들과 얘기를 하거나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가족 안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혼자 사는 가족들이 되게 많고 혼자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을 비슷한 종류를 같이 이렇게 붙여만 놔도 요 안에는 엄청나게 치유적인 효과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아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부모들을 위한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세월호 사고가 이렇게 나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제가 뭘 알아요. 예. 그런데 저는 정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 좀 좋은 의도와 더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놨던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고급 정보가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요 몇 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선배죠. 어떻게 보면 선배 부모님들로부터 다 전수를 받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도 이제 생각만 하면 이제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애가 7개월 될 동안 장애가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이 고개를 이렇게 못 돌리나 이렇더래요. 그래서 그때상 뭐가 좀 이상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 아이를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성년이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볼 때마다 얘를 껴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생각만 맨날 한 거예요. 네, 같이 죽자. 그러니까 그걸 안 남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온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정말로 기가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분 안에 있으면 그 선배 어머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주옥 같은 그러한 그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 모습, 얘를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잘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한 힘을 얻어가더라.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 선생님 지금 한 40명 선생님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 프로그램만 해도 암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그런 치유 프로그램. 그 암 치유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가가지고 어떤 20대 한 초반 됐던 애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춤 치유로 이제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몸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트라우마라든가 내가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정서적으로 눌려 있던 그런 억압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기억으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작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엄청나게 울음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애가 이제 너무너무 나는 지금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코너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본 엄마 뻘 되는 그 분이 자기도 모르게 같이 가서 옆에 손을 얹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엄마 뻘 되는 또 엄마 뻘 되는 분들이 다 같이 진짜 뭐 천사처럼 다 날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엉엉엉 같이 우는데, 그 모습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치유적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암 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요번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미술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은퇴 후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퇴 이후에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조실부모, 요번에 하는 것은 조실부모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몇 주부터 전부터 한 게 우리 혼자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한부모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경력 단절 여성들,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최인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연대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은 그것을 남들과 같이 나눴을 때 훨씬 더 그것이 적게 느껴지고 그 고통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좋은 운동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뭐냐고 그러냐면, 저는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육아 상담에. 그래서 막 힘들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스님, 우리 애가요 중학생이 되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스님,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공부 잘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은
바로 납니다. 아니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한번 생각해봐요. 소시적에 자기는 공부했던가. 맨날 엄마 말 그 뭐지 엄마 말에 막 그냥 말 안 듣고 그랬으면은 그게 누구 딸이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렇게 엄마 속 썩였지만 지금 나는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딸도 그럼 멀쩡해질까요 안 멀쩡해질까요? 멀쩡해져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전혀. 그리고 여기서 항상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나도 모르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잔소리밖에 안 되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어야지 그것을 그 따라서 사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사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 아니 최순실 씨가 그렇게 딸이 말을 타고 싶으면 지가 가서 타면 되잖아요. 지가 가서. 근데 타요 안 타요? 자기는 안 타고 딸 보고 그렇게 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삶은 잘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강탈해 간 거예요? 엄마가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되게 그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항상 여기서 나오는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강탈해 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엄청난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엄마한테 보면 짜증을 엄청나게 내면서 왜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도 않은 걸 시키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좀 삐뚤어지는 어떤 그런 성향을 이제 보이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에게 되게 힘든 감정이 뭐냐면 엄마가 케어해주는, 엄마가 특히 이제 그 기가 센 엄마들이, 기가 센 엄마들이 케어해주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엄마들이 케어해주는 그 달콤한 맛을 또 애들이 포기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마를 미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또 되게 엄청 기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이 정말 그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뭐 그림 그려서 행복했다 그러면은 애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서 그려야 된다? 내가 가서 그려야 돼. 아셨죠? 피아노를 내가 못 쳤다 그러면 누가 가서 친다? 내가 가서 치면 돼. 내가 가서 치면은 애가 피아노 학원 빠져도 상관없어. 그래 빠져. 내가 행복한데. 근데 자기는 안 쳐. 자기는 몸 꼭 안 쳐. 그래놓고 얘 보고 너 왜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니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막 그냥 쌩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 내 스스로가 먼저 행복을 해주면 남을 그렇게 우리가 그 조종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남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을 어떻게 눌러누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너 뭐 딸이 여자가 뭐 그런 거 하냐? 막 이러면서 못하게 했어. 그걸 나도 모르게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나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의 나 속에서 살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막 누르고 있어요. 난 여자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제 투사가 되냐면 그런 사람의 다른 젊은 어떤 누구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누르는 것을 어떻게 일반화해서 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다 보면은 남들을 그렇게 간섭하고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고리, 이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바로 내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 나의 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리를 듣고 내가 했을 때,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편안해지고 내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볼수록 뭐냐면 이 나의 소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고 보면은 좀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의 힘 이런 거 있죠. 아예 내가 이 날이 네 나이 돼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 제끼는 그런 힘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나의 나가 크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나가. 예. 그래서 남 눈치 본다 안 본다. 예, 그래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 예, 그게 이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남을 보면 볼수록 이게 커져요. 예, 보통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너무 힘이 약하고 부모님의 그 이제 통제 속에서 자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부모가 이제 나의 나를 충실하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고 우리가 하자. 네. 아까 제가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군요. 자, 스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딱 하나 질문한다면 꿈틀린 인생학교 같은 거를 조계종이나 불교 쪽에서 네.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도 너무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네. 1년 쉬는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니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이런 인식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된다면 네.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이렇게 좀 씩씩하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그 스님이 된다는 것은 평생 인생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한테 너무 길어요 이게. 이 인생학교 평생 인생학교. 그래서 혹시 어른용, 성인용 인생학교를 한 6개월짜리나 2개월짜리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불교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삶에서 한 2달간 이제 이렇게 100일간 이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뭐냐면 100일 100일 출가라고. 출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일간 출가하시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월정사 가시면 돼요. 네. 네, 네. 다양한 인생학교가 네. 또 불교 쪽에 있군요.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 잘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